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만든 Kaggle 노트북으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 저는 제가 만든 노트북이라서 에디트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여기 영상 하단에 이 주소를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카피 앤 에디트 이 버튼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카피 앤 에디트 버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계정으로 이 노트북을 사본을 생성을 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이 에디트 버튼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면서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저는 판다스 필터를 이제 서베이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어서 이 판다스 필터를 이제 서베이에서 어떻게 이 서베이 EDA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드래프트 세션이라고 해서 이게 불이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셀이 잘 실행이 안 된다 하시면 리스타트 세션 해주시게 되면은 요 세션이 다시 재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세션이 스타팅 시작되고 있다 해서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ready to use라는 메시지가 나와야지만 이 주피터 노트북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위에 있는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Kaggle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Kaggle 인풋에서 이 데이터셋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셋 이렇게 add 데이터 해서 업로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Kaggle에 있는 데이터셋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2020년 리스폰스를 볼 텐데요. 여기 PDF 파일이 있는데 이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정리된 내용들이 이제 PDF 파일로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본하고 매플랄립 사용해서 저는 시각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환경에서 레티나 설정이 되도록 설정을 할 거고, 그다음 PLT 유즈에서 시본 화이트 그리드 스타일을 사용을 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셀을 실행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Kaggle에 있는 데이터셋들은 이렇게 점점하고 인풋하고 그 해당 경진대회 이름 혹은 데이터셋 경로 이름하고 파일명 적어주시게 되면은 그 해당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의 read underbar csv를 통해서 이 CSV 파일을 직접 읽어왔고요. 그 다음에 row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 row의 쉐이프를 찍어서 데이터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에 row memory false라고 지정을 해달래요. 왜냐하면 여러 타입들이 믹스드 되어 있다. 그래서 row memory false를 설정해달라 라고 해서 그럼 여기에다가 컴마하고 row memory false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row memory false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옵션에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워닝이 뜨던 게 지금 사라지고 지금 행의 개수 보게 되면은 2만 개가 넘어요. 2만 37개의 행과 그 다음에 355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행과 컬럼으로 되어 있는지 로우의 헤드로 한번 미리 보기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컬럼 이름은 Q1, Q2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질문의 번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0번째 행에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time from 이제 start to finish 시작해서 이제 끝날 때까지 응답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듀레이션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질문은 Q1부터 Q6까지는 보게 되면은 그냥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답변이 하나씩만 있어요. 그래서 각 응답자마다 답변이 한 개씩만 있는데 이제 Q7부터 가게 되면은 파트 1, 2, 3 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수만큼 파트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을 했었는지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NaN, not a number의 약자인데요. 이렇게 결측치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35번 퀘스천 보게 되면은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other까지 해서 11개의 선택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 는 이제 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적고 어떤 거는 이제 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에서 Q1, Q2, Q3, Q6까지는 쉽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빈도수를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Q7부터는 이 답변의 파트의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덱싱을 조금 다르게 해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인덱싱을 할 거냐? 바로 여기 제목에 보시면 판다스 필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판다스 필터를 통해서 이런 답변 내용들을 조금 쉽게 가져오는 방법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우 제가 가져온 파일에서 일단 ILOC 하게 되면은 이제 판다스의 ILOC는 LOC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인덱스 값을 통해서 값을 가져오게 돼요. 근데 여기는 인덱스 값이 이렇게 0, 1, 2, 3, 4 숫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LOC로 가져와도 되고 ILOC로 가져와도 되는데 일단 ILOC는 여기 인덱스 값이 문자나 다른 값이더라도 순서로 봤을 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첫 번째 행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행 보시게 되면은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퀘스천에서 0번째 행만 가져와서 이 값을 퀘스천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아 주었어요. 그래서 퀘스천 변수를 봤더니 이제 가장 첫 번째 보면 이제 설문을 하는데 얼마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렸는지 그 다음에 Q1부터 이제 Q35번까지 총 35개의 설문 문항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sw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0번째 행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0번째 행을 빼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답변 내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0번째 행은 제가 question이라는 변수에 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제가 answer라는 변수에 담아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로우에서 드랍에 0 하게 되면은 이제 0번째 행을 이제 드랍하게 돼요. 이 드랍에 기본적으로 이제 엑시스라는 옵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위에 셀을 하나 더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우에 드랍하고 물음표 하게 되면은 이 도움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엑시스 0을 기준으로 삭제를 하게 돼요. 만약에 컬럼을 기준으로 삭제를 하고 싶다, 엑시스 1을 써주게 되면은 컬럼을 기준으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시스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제 행이냐 열이냐를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0번째 행은 삭제를 하고 이 answer 값만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drop 0 해서 answer를 따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answer를 따로 만들어 줬더니 이렇게 0번째 질문이 있는 행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답변 내용들만 모아 두었어요. 그럼 이렇게 answer를 만들어 두었으면은 이 answer의 일단 info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컬럼의 개수가 355개로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메모리 양 정도만 나오고 대부분 데이터가 이제 오브젝트 데이터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에 대한 설문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코드 돌려보기에 앞서서 직접 그 코드를 따라해 보시면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코드라는 버튼으로 코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직접 생성을 해 보시는데 제가 ques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질문 내용들을 담아 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Q1 가져오게 되면은 첫 번째 질문 내용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at is your age? 몇 살인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셀을 하나 더 만들어서 answer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answer를 가지고 와서 일단 잘 가져와 보지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서 Q1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내용 가져와 보게 되면은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value count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빈도수를 세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리포트에서 봤었던 것처럼 25세에서 29세가 가장 많고 22세에서 24세, 그다음에 18세에서 21세, 30세에서 34세. 그래서 20대와 30대가 좀 많은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value count 이렇게 세는데요. 여기에서는 값을 세게 되는데 우리가 리포트에서 봤을 때는 비율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율을 보려면 normalize to로 하게 되면은 이 해당 데이터의 비율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에다가 똑같이 퍼센테이지로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100 곱해주게 되면은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세에서 29세가 20%, 22에서 24세가 18%, 그다음에 18세에서 21세가 17%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든 값에서 인덱스 값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럼 셀 하나 또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nswer의 Q1에 value count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value count 해준 다음에 여기에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value count는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인덱스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면 sort index를 해주게 되면은 인덱스 순으로 정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인덱스 순으로 정렬이 되었고 이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하고자 하면은 이 상태에서 판다스의 플롯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의 플롯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말고 이제 C본에 있는 카운트 플롯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드 셀 하나 더 만들어서 sns.countFloat 해서 데이터는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answer를 일단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answer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x축에는 q1이라는 컬럼으로 이제 count float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컬럼의 인덱스 값들이 정렬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처럼 이제 인덱스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밸류 값이 큰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answer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answer의 .sort values의 요 q1 값으로 정렬을 해서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q1 값에 따라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순부터 이제 많은 순으로 잘 정렬이 되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18세에서 21세, 그 다음에 30에서 34세까지 이 캑을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타이틀도 붙여주고 싶다 하면은 set title 해서 아래에서 붙여준 것처럼 퀘스천의 Q1 하게 되면은 위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처럼 제목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퀘스천의 Q1 그대로 복사해서 이 set title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빈도수 그래프 count 플롯을 C본을 통해서 쉽게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아래에 이렇게 저 작성을 해 둔 게 위에 있는 코드를 똑같이 작성을 해 놓은 건데 여기엔 팔레트까지 써서 블루스라는 팔레트 코드를 썼어요. 이 블루스 코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옅은 것부터 진하게 되는데 여기 언더바 R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색상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언더바 R로 이제 빈도수가 많으면은 좀 진한 색으로 빈도수가 적으면은 이제 옅은 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표현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질문 저희가 이렇게 빈도수를 직접 구하고 시각화까지 해봤는데요. 판다스에서도 이렇게 바 하게 되면은 막대 그래프 플롯에 요 가로를 지우고 바 하게 되면은 막대 그래프 같이 그려보실 수도 있어요. 바 H 하시게 되면은 Y축에다가 이렇게 그려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다스로도 시각화를 해보고 C본으로도 시각화를 해봤는데 이제 다음 질문들도 두 번째 질문들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Q1 대신 Q2라고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프를 똑같이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Q2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위에서 썼던 코드를 다시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question number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question number는 Q2로 만들어 주도록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값들
어떤 값을 가져올 건지 여기도 Q2라고 바꿔주고 이 값을 위에다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Q2에 value count 한 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봤더니 이제 성별로 봤을 때 이제 남성 그 다음에 non 바이너리 여기 sort index를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sort index 빼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빈도수 많은 순으로 정렬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성별에 대해서 값들이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까지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퀘스천 넘버에다가 Q2 넣어줬더니 이제 퀘스천 넘버 Q2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질문들은 다 같은 형태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코드도 굉장히 간단한 코드지만 이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좀 더 이제 반복된 그 코드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 내용을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